이번 시간은 245페이지 용도 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구가 용도 지역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즉 21가지로 구분하고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했는데 어떻게 규제했습니까 하면, 첫 번째, 자, 공장은 된다 안 된다? 뭐 하고요?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된다 그랬을 때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하는가? 무슨 제한하고요? 건폐율 제한합니다. 세 번째, 위로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다? 용적률 제한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여러분들은 땅 설명해야 되니까, 땅 중개하는 분들은 이걸 합니다. 이걸로 세 가지 제한합니다. 이렇게 제한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제한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규제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부족하면 뭔가 이걸 갖다 커버할 수 있는지도.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지역만 가지고 안 되곤 해가지고 두 번째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또 다른 규제를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역의 규제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나와요. 지구.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가 왜 나오는가 판단해야 돼요. 용도 지구가 왜 나온다고요? 용도 지역이 부족한 걸 보완한다. 용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구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그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45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맨 위에 1번 용도 지구에 의해 가지고,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거기까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줄 거 봐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용도 지역이 부족한 걸 지구가 보완하니까 필요하면 지역의 제한을 여기서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식하고 미관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크합시다. 도시 관리계 결정이다.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문제 낼 게 없어요. 하도 많이 써먹어서. 그래서 도시 관리계 결정이다. 그 말을 도시 기본계 결정이다. O냐 X냐? X다. 그것도 나오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 지역을 다 지정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쯤 해가지고 도로.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 중간에 이러고 대지가 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쫙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 법에서 뭐라는가? 이 지역은 전부 다 무슨 지역이냐? 중심상업지역이다. 이러고 딱 정했어요. 중심상업지역이면, 중심상업은 전국에서 최고 비싼 땅이 중심상업이요. 토지 이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지정해서 첫 번째 뭐하고? 건축 제한하고. 공장은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 공장하면 안 되겠죠. 단독주택은 된다 안 된다? 되지만 한 사람이 정상은 아니겠죠. 이 비싼 땅 문 단독을 지켜야죠. 대형 빌딩은 업무용 빌딩 되겠어 안 되겠죠? 되겠지. 그런 것은 나이트 되겠죠. 백화점 되겠죠. 그런 거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건폐율이 최대 얼마까지 가냐? 90%까지. 그러니까 땅 면적 90%, 거의 공간이 없을 만큼. 용적률은 몇 프로가, 용적률은 몇 프로 가면 얘는 최대 1500%까지. 그래서 최고 비싼 땅이에요. 그러면 자, 이러고 딱 하니까는 건폐율 90이다 그러면 이렇게 별 공간이 없을 만큼 다 짓습니다. 쫙 지어놓고 이러고 딱 지어놓고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축물 이러고 건축을 빽빽 해놓다 보면은, 자,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좋았어요. 토지 이용 측면 좋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가 불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슨 얘기냐?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물의 구조는 뭘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건축물 구조를 갖다가 목조를 해야 돼요. 한 켜 쌓는 저적도를 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해야 돼요. 철골로 해야 돼요. 이런 조항이 여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지 공장은 안 돼, 업무는 돼 이런 말만 나오지.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목조로 했어. 목조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불났다 그러면 일대 통째로 다 태운다는 얘기요. 그러면 상업 지역이 용도 지역이 불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봐요. 상업이란 상업 지역입니다. 지역 가지고 불났을 때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역만 가지고 안 되는 지역만 가지고. 저 지역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이 부족 몇 구자 지역이 부족한 걸 커버해 해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여기는 뭐냐 그럼 여기는 방화치구다라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가요? 지구가 돼요. 지구가. 얘는 뭐만 다른 거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오직 뭐만 맞는다? 불나는 것만 맞겠대. 불나는 것 맞겠다. 방화지구가 딱 지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방화지구 지정되면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뭘 배우냐?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에 얘가 불나더라도 자기 것만 태우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불나면 옆에 같이 불나니까 문제지. 타더라도 그러면 내부만 타면 되잖아요. 내부만 바깥이 안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외벽입니다. 왜 바깥벽하고 주요 구조부 뼈대. 외벽과 주요 구조부는 전부 다 뭘 하냐? 전부 다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내화 구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 내화 구조는 불에 타지도 않고 견디는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견디는 거. 지금 저 기둥이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백날 태워봐요. 견디는 거예요. 철골조 같은 HPN 같은 것은 타지는 않지만 얘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녹아버리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을 내화 구조를 하게 되면 불 난다 하더라도 내부는 태울 만큼 바깥벽은 못 태우니까. 그러니까 불이 옆으로 번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족한 걸 뭐가 메꾼다고요? 지구가 메꾼다는 얘기요. 딱 여기까지 규제하니까 이제 불 나는 것도 막아놓고 괜찮네 이제 괜찮아요?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 있던 이 건물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 알아서 처음부터 탄생한 겁니까? 나무가 스스로 자라는 거 봐서 빌딩이 자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놨죠. 인위적으로 처음에는 잘 꾸몄을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이 공간, 이 미관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요? 여기에 백화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백화점 들어가면 내 백화점 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 좀 확 해가지고 사람을 한 막에 딱 땡겼으면 쓰겠는데 내가 백날 광고해도 이 주변 사람들이 백화점이 있는지도 모르네. 그래서 이제 머리 씁니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백화점이 있다는 걸 알릴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화점 만든 사람이 벽을 갖다가 온통 새빨간 천으로 싹 덮어버린 거예요. 새빨간 천으로 딱 덮어놓고 글자만 크게 세게 백화점 써놓는 거예요. 눈에 확 띄지 않대요? 진짜 잘 띄네. 그랬더니 이 사람 보니까 이거 진짜 이 아이디어 좋네. 새빨갛게 하면 헷갈린 거는 완전 샛노랗게 해가지고 벽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는요, 난 좀 독특한 게 얘는 완전 새카만 걸로 해가 덮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보기가 어때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놨는데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솔직히 안 좋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빨간색 페인트 쓰지 말아야 되는 얘기요. 노란색으로 덮지 마라. 보기 흉하니까. 근데 이 지역이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해가지고 자 여기는 무슨 지구냐? 미관지구다. 미관지구 해가지고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을 유지하겠어요.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미관을 갖다 해치는 행위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어쩐다? 처벌한다. 현수막 걸지 마.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커버 못하는 거 뭐가 메꾼다고요? 지구가 메꿔주는 거. 중심 상업지구면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죠. 높여야 되는데 남들은 건물이 전부 다 뭐 50층, 막 70층, 100층 가고 있는데 여기 땅 가지고 있네. 내 맘이야. 나 혼자 나는 죽어도 나는 1층이야. 이러고 버티면 토지 이용이 효율적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층 못 쓰게 막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최소 이 동네는 건축을 하더라도 또 다른 색깔, 자 노란색 갑니다. 최소 이 동네는 건축하더라도 40층 이하로는 건축 못해라고 막아야 되겠어요.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되겠어요. 근데 얘 가지고 40층 그 말을 못 한다는 얘기요. 못 하니까 뭐가 나 여기는 최저고도지구다. 최저고도지구 가지고 최저 몇 층 이하가 안 된다? 40층 이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낮게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야. 이래서 뭐가 나온 거요? 지구가 나와요. 지구. 그러면 이 정도 말했으면 지구가 왜 나온가 이해해야 돼요. 지역 가지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하게 되면 원활히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걸 갖다가 어쩌자? 보완하자. 뭐가 나왔대요? 지구가 나와서 규제하는데 이때 이제 규제는 이제 아주 다양한 거예요. 지구 명칭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색깔, 누구는 형태, 누구는 높이, 누구는 용도, 어떤 애는 건폐율 용적률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규제는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럼 용도 지구에 뭐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가기 전에 용도 지구는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도 지구는 자 방화지구 위에 뭐 더 있고 방화지구 위에 뭐 더 있고 미관지구도 있고 그 위에 뭐 더 있고 고도지구도 있고 얘들은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나는 오로지 뭐만 나는 불나는 것만 맞겠다. 얘는 나는 미관만 유지하겠다. 높이만 맞겠다. 충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중복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중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구 종류 뭐 있는가 봐야 돼요. 지구 종류 뭐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가야 됩니다. 그럼 용도 지구에는 뭐가 있는가? 지역 암기하듯이 지구도 명칭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런 건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싹 읽어보고 암기해봐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 특정용도 제한지구 됩니까? 두 분 읽어도 안 됩니까? 그럼 첫 글자 따가지고 어쨌든 암기는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무슨 지구요? 경관지구. 경관지구 무슨 지구요? 미관지구.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꿉시다. 우리만 알면 되니까.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예.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 미관, 보존, 시설보호, 개발진흥,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어쨌거나 우리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제일 앞에 있는 이분 성함이 제가 쉬는 시간에 살짝 물어봤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이름이 경미랍니다. 경미. 앞으로 이분 이름 뭐라고요? 경미입니다. 경미. 경미씨? 경미씨? 경미.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이름이 여자 같아요. 생긴 것도 여자 같아요. 이름도 여자고 생긴 것도 분명히 여자면 여자. 경미란 이분한테 줬어요. 경미 어쩌게? 보시게. 경미 보시게. 뭘 보라겠어요? 거치 그랬어요. 저는 발음을 분명히 뭐라 했어요? 거치. 이 사람은 히어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추로 들었어요. 근데 얼굴을 봐요. 손가락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죠? 없어 보입니까?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이런 분들 성질 되게 했어요. 성질 있어서 방방 뛴다 해가지고 방방특 그랬어요. 한번 읊어봐요. 뭐라고요? 경미. 어쩌게? 보시게. 뭘 보게? 거치. 어쨌다고요? 방방 뛴다 해가지고 방방특 그랬어요. 그러면 암기돼요.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특. 그리고 붙여봐요 이제. 경은 뭡니까? 경관지구. 미는 미관지구. 보시게 그랬으니까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흥지구. 거치 그랬으니까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방특 그랬으니까 방화도 있고 방제도 있고 특정용도 제한. 그렇게 해서라도 암기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오고 찾아오면 그걸로 쓰게. 더 좋은 게 없으면 올해는 이러고 갑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저는 학원마다 경미가 한 번 다 있어요. 경미가. 그래서 이러고 우리끼리.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아까 속상해했어요. 왜 경미만 쳐다보고 강의하시냐고. 자꾸 이게 보니까. 우리 반엔 경미밖에 없냐고. 근데 이러고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경미가 좋아. 그럼 다른 데 볼게요. 네. 이분이 경미가 되면은. 저도 경미거든요. 진짜 이름 경미요? 안 경미예요. 그 간혹가다 진짜 경미 있어요. 이름이.
경미씨 그럼 그분들은 뜨끔뜨끔해요. 사실 저는 이분 불렀는데. 그럼 나중 가봐요. 나중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수업편에 경미 요새 대답하잖아요. 이분이 진짜 경미인 줄 알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 경관지구 보게 되면 경관지구는 경관보호 형성, 미관지구는 미관유지, 고도지구는 고도니까 뭐가 나왔어요? 높이 제한이죠. 방화지구는 화재방이고 방제지구는 재예방. 우리 시험 객관식이지 주관식 아닙니다. 특징 알면 돼요. 그리고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에 있는 보호, 보존.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하는 거. 취락지구, 취락, 기본 개념 알고 갑시다. 우리가 보세요. 취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아까 도, 관, 농, 자 그랬죠. 도관농자, 돈 어떻게 된다고요? 주, 상, 공, 노. 관은 뭐라고요? 개, 생, 보, 농자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단어가 어디서 쓰는가를 알고 해야 되니까 추상고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앞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원역 10번 출구에서 딱 내려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 건물이 눈앞에 보이는 게 빽빽이 들쳐 있습니다. 거기서 딱 서가지고 여기는 취락이 형성돼 있구나. 어울린다고요? 안 어울린다고요? 안 어울린다고. 여기서 뭐라고요? 취락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거고 시가지라는 단어를 어디서 쓴다고요? 주상공에서 쓴 단어고 저기 시골 동네 가가지고 시골 동네 가서 주택이 한 10대 가구 있어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시가지 형성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취락. 취락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취락이다. 취락. 이런 데서는 취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추상공에서 취락이라는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시가지라고. 취락은 녹지부터가 취락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개발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건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넘밭산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마을이 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요? 취락. 그 취락을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우리나라 정비할 때 크게 두 가지요. 쫙 나눠가지고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정비 안 합니까? 하죠. 무슨 법으로? 도정법으로.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거기서는 진짜 정비 사업한다 그러고 취락지구도 여기도 사람들이 살거든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불편을 좀 늘려줘야지.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지구는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해서 이걸로 정비 사업해 주는 거예요. 크게 나눴을 때. 그래서 취락이라는 단어는 녹지부터 쓰는 단어다. 그거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취락지구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장벽, 도시자연, 공공구역 취락 정비하는 지구입니다. 개발진흥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한다. 특정 용도 제한은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처음 문제는 나오지만 안 읽어도 이 정도는 안 읽어도 여러분 상식으로 다 풀어요. 그 정도는. 미관 유지하기에서 지정하는 지구가 뭐라고요? 미관지구. 높이 제한하려고? 고도지구. 취락 정비하려고? 취락지구. 안 읽어도 충분히. 그 정도 말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용도 지구 안의 행위자인데 이렇게 해서 용도 지구에서 각종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지금 볼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볼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 용도지구 행위자는 3월달 정도 가게 되면 지금은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특 지금 이렇고 1월달 가게 되면 경 그러면 자수시 자수시 미 그러면 중여일 호 그러면 역중생 학공 항공 주상 관복특 호 저 자 집 시 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에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1월달 가게 되면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 경관지구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가 행위자 그런 거는 3월달쯤에 가면서 순서대로 배워요. 순서대로 처음부터 이게 딱 들어가죠. 틀을 못 세우니까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특 이것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 그러면 주상공로 관 그러면 개생보 지금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11월, 12월 달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명칭부터 잡아야 돼요. 아까 건폐율이 뭐라고요? 건폐율이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 땅에다 건물을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는 그 비율을 건폐율이란다. 지금은 그런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 1월달 가서 그냥 여러분 건폐율이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은 그런 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행위자는 지금 따로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용도구역입니다. 246페이지 용도구역. 용도구역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했는데 이 규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나왔다? 지구가 나왔다. 지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얘는 전국에 있는 토지 일부에다가 일부만입니다. 일부만.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없애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이 부족한 걸 뭐가 메꿔준다? 지구가 메꿔준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지역의 규제 가지고 여기 있는 지구의 규제 가지고 두 개 규제만 가지고도 안 돼요. 두 개 규제만 가지고도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어쩌게 뭐 어쩐답니까? 또 보완책을 찾아야지.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용도구역 가지고 또다시 규제해가지고 지역, 지구가 못하는 걸 구역이 커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봐야죠. 그럼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등에 대한 거기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줍봅시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게 포인트예요.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에 더머 토지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에서 체크합시다. 도시관리계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두 군데 줄 거 나왔어요.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리고 기본계 결정이다. 관리계 결정이다. 관리계 결정이다. 그 두 개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만 잡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서가 중요해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알고 보면 단순하잖아요. 구역이 왜 나왔다고요? 지역, 지구를 보완한다. 지구가 왜 나왔다고요? 지역을 보완한다. 지역이 왜 나왔다고요? 결론은 얘가 중요하죠. 지역이 왜 나와요? 지역을 왜 지정해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잘 쓰고 잘 살자. 잘 쓰고 잘 살자. 쉽게 생각해야 돼. 잘 쓰고 잘 살자. 그걸 좀 품위 있게 말하면 잘 쓰고 그 말부터 잘 쓰고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잘 살자. 공공복리 증진. 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공법 시간에 열심히 이러고 설명해 주면 그게 학교는 가서 문제 떡 나와요. 학교는 시간에 뭐 조닝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표요 거기 가가지고 공법 문제가 학교는 기본적으로 2개는 들어가요. 19회처럼 마인드 같은 게 7개도 나와요. 수업 중에 공법 중 했던 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럼 용도 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명 뭐라 한다 우리는? 그린벨트라고 한다. 그린벨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며 도시 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줄거볼래요.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군부대 근처 전부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군부대 근처는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개발장벽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첫 번째 그거예요.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시도의사냐.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래야지 O 그러면 안 되고.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뭐 지정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그래야지.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구역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 그래야 돼요.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줍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절차 행위자는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래서 만든 법이 행위 제한이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엇이라고요?
너무 길잖아요. 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가지고 개특법 그래요. 개특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6개 법 중에 개특법이 없잖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안 배워. 저는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배울 때 땅 중계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배운 건 좋은데 나중에 중계가 안 돼. 중계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고 여기에 이제 A라는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그럽시다. 여기에 또 B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럽시다. 2개 도시가 있으면 지금 여기는 지금 시가지가 이만큼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뭐겠어요? 넘바산. 도시 사이에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도로가 있죠. 도시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죠. 도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도시 그러면 어디 생각나요? 서울. 서울에서 위치 가장 좋은 데 어디라 그래요? 강남이요. 강남에서 큰 도시 좋으니까. 강남에서 부모한테 유산 안 받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강남에서 자 40평 되는 아파트를 한 장만해 봅시다. 아파트 한 20억 한다고 합시다. 내가 월급을 갖다가 월 한 300 정도 받는다고 합시다. 자, 몇 년이면 이 아파트 장만할까요? 아니, 큰 도시가 좋다. 여러분 큰 도시가 좋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커요? 서울. 그 중에 중심이 어디요? 강남. 그래도 40평 정도는 살아야지. 40평 정도 아파트 삽시다. 가격 20뭐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달 월급이 얼마요? 300만 원. 몇 년이면 아파트 마련할까요? 응? 평생 가도 아파트 마련하긴 틀렸어요. 그래서 큰 도시가 좋아요? 작은 도시가 좋아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어디가 작냐 그러면 제가 원주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막 반박을 하던데 도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저는 작은 게 좋아요. 어디가 작아요? 원주가 작아요. 원주 인구 몇만이요? 30만에서 좀 넘었어요. 제가 원주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알아요. 원주 30만 좀 넘었는데 거기 40평 된 아파트가 평당 지금 얼마 합니까 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300이었는데 400, 500, 600까지 가다가 피가 왕창 올라가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투기꾼이 왕창 들어가니까 국토부에서 허가구역을 빵 지정하니까 서울 사람도 눈치 쪼고 빠져나오는데 원주에서 피가 형성된다는 거 원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계속 잡아대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왜 이걸 분양을 받냐 그러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들어가가지고 오를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원주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원주에서 아파트 피가 6천까지 나오냐. 더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원주 사람들이 불안한 게 원주 돈 있는 사람 좀 있으니까 뭐야 내 동네가 왜 이래 해가지고 근데 6천 정도 되니까 서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올라가면 우리가 산다 잡기 시작해요. 원주 주민들은 잡고 서울은 빠져나오고 왜 빠져나와요?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빵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가장 막은 게 토지거래 허가구예요.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원주는 들어가고 서울 사람 싹 나오니까 피가 쑥 떨어지지만 마이너스 7천 미분양 그러다가 언제 미분양이 싹 없어졌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들어가면서 미분양이 지금은 해소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평당 6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64, 24. 자, 피 차이 있다가 그러면 2억 5천 합쳐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이면 이거 300만 원 해가지고 허리띠 쪼매고 몇 년이면 집병만 할까요? 대출 1억 해줄게요. 한 10년이면 되겠습니까? 뭐 좀 여유있게 10년. 자, 10년 만에 집 사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평생 집 없이 지금 가시면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집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아요? 그 좋은 게 좋은 건데. 도시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집 가지고 사는 게 좋지. 남새 사는 게 좋습니까? 집 있는 게 좋죠? 근데 원주에서 제가 이 얘기 해가지고 한 번 먹었는데요. 원주에서 쇼핑을 하려면 인구 30만 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30만 너무 작으니까. 그 원주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마트가 이마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 있었는데 이마트가 하나 들어가지고 원주 그 동부 쪽 이마트 들어가지고 그 원주 중앙시장, 동부시장, 무슨 시장 세 개 시장 상권이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이마트가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차는 다 있어요. 마트가 멀리 산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는 원주라고 해봤자 서울 시내하고 원주 시내 시내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노원 구만 하더라도 원주에 몇 배 되는 거예요. 시내가 노원 구만 하더라도. 근데 시내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이마트 있으니까 차 타고 가야 한가요? 아, 걸어가도 금방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거리 가서 마트를 이용하니까 마트가 깨끗하잖아요. 시장보다는. 이용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가야 한가요? 안 가요. 상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마트 가서 사든 시장 가서 사든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돈인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가서 물건 사게 되면 그 돈이 원주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이마트 가서 물건 사게 되면 그 돈이 죄다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주에 재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들어 반발도 심하고 원주는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강력히 반박. 교수님 있다니까. 우리도 있다니까. 언제 백화점 하나 생긴 모양이요. 원주 가게 되면 이영랑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있다고 그런 거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백화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데 백화점이 있다 해봤자 우리가 뭐 현대, 롯데, 신세계 그런 백화점 없어요. 지방에도 뭐 애경 백화점 이상한 것도 지방에 좀 있어요. 그런 백화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강남에 백화점 가려면 차 타고 한 3시간 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발 뛰면 갑니까? 한 발 뛰면 바로 집 앞에가 대부분 백화점이 있어요. 쇼핑은 어디가 좋아요? 큰 데가 좋아요? 작은 데 좋아요? 큰 데가 좋아요. 자, 그럼 도시는 큰 데가 좋아요? 작은 데가 좋아요? 이제 판단하세요. 큰 도시가 좋습니까? 평생 집 없이 살래요? 직장만 해서 살래요? 큰 데가 좋아요? 작은 데가 좋아요? 이쯤 말하면 어디가 좋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난 게 적당한데. 웬만큼 컸으면 적당해. 적당하다 그 말은 내가 그 도시에서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안 크는 게 좋은 거예요. 도시가 웬만큼 커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커지면 커질수록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훨씬 많아져. 간단하게 앞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서울에서 옛날에 의정부 같아. 상권은 바닥은 했는데 물론 바닥은 없지만 지금 어쩐다고요? 아파트가 처음부터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의정부인지 몰라요. 이정표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정부도 그렇죠. 성남도 그렇죠. 수원도 그렇죠. 분당도 그렇죠. 전부 다 하나의 생활권이 돼요.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도시가 도로를 따라서 어느 선 가게 되면 이게 두 개 도시가 하나로 합해진다는 얘기요.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합해지기 전에 미리 우리나라면 72년도 그러니까 미리 뭐 했냐 그러면 도시가 너무 거대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으니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얘가 자꾸 좀 이러고 물론 나올 거다는 얘기요.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여기를 개발 못하게 이러고 막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먼저 개발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요.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뭐라고요? 개발하지 마라.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딱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 여기는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72년도에 지정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됐잖아요. 도시 상공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도시 외곽에 거대한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녹색이죠. 그래서 그린 뭐가 됐어요? 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다 명칭이 이러고 붙은 거예요. 거대한 녹색의 띠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린벨트 이러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러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 그린벨트입니다. 두 가지만 딱 합시다. 지정권자는 국장이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암기하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왜 국장이 지정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권한을 국장한테 준 거예요. 국가에서 권한을 국장한테.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그게 개발 제한구역. 자, 2번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장이고 그는 그저 나중에 암기하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읽어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하고 도시 내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체크합시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 말은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이요. 한마디로 잘 꾸며진 산. 개발을 막자. 그래서 나온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 더 다음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법이 따로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온 것은 첫 번째 지정권자가 누구냐, 두 번째 도시지역간의 식생이 야용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냐, 그 두 가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시지역간의 식생이 야용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그게 뭐라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시가화 조정교육입니다. 시가화 조정교육. 시가화 그 말은 도시화 이 말입니다. 도시화. 시가화 그 말은 도시화. 조정은 유보입니다. 유보. 도시가 되는 시기를 유보, 잠시 보류하겠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한다 그러죠. 도시가 되는 것을 유보하겠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는 시가 조정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권자는 나중에 따로 암기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암기할 때가 아니야. 그럼 지금은 뭐 암기해야 돼요? 도감농장, 주상공무. 지금 이런 거 해야 돼요. 시가화 조정교육 뭘만 하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한다. 시가지가 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만 맞자. 자, 여기는 시가화 조정교육이다. 그럼 일정 기간 그러면 5년에서 20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가화 조정교육을 지정한 자가 시가화 유보 기간은 몇 년이냐? 13년이다 이러고 딱 지정하면 13년 동안만 개발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13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13년 동안 개발하지 마. 그게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교육이 제가 토지 관련 공법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설명은 다 해서 예를 듣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있긴 있는가, 개발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대전에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었냐 그러면 영종도에, 대전하고 영종도 공항 배후지 거기를 갖다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시가화 조정구역 그랬는데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대전도 없고 영종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 웬만한 데 제가 다 뒤져 찾아봤는데 제 판단은 아직까지 못 찾아냈어요. 근데 지금 시가화 조정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지정했었는데 이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국가가 하지 말고 누가 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을 자주 지정하겠다는 취지예요. 이걸로 보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저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옛날엔 여기 있는 거 저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해제되고 기간이 지나도 해제돼서 없어지고 또 지정된 게 있는가 백날 찾아봐도 못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금 시점에서 뭐만 하자고요?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이다.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훨씬 강합니다. 개발제한구역보다도 시가화 조정구역이 훨씬 강해요.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보지 말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왜 지정할까요? 컨닝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야지. 뭐 하려고? 수산자원 보호하려고. 결론은 명칭 안에 뜻이 다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해요? 개발을 제한하려고. 왜 개발을 제한해요? 앞에는 필요가 없어요.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하자. 군부대에 있으니까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개발하지 말자. 그게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차분히 생각해야 돼요. 차분히. 도시 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런 데가 대부분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 데 개발을 제한하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여기서 조정은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정은 늦춘다. 유보입니다. 유보.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 보류하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자. 수산자원 보호 이것은 아무래도 국토 쪽이 아니니까 바닷가죠. 그러니까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읽어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소비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볍게 지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봤어요.
용도 지역지구 개팠는데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 이제 이거는 어쩔 겁니까? 이거 모르면 부동산 공부를 못 하는데 민법 빼고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나옵니다. 용도 지역이. 학개론도 얘기하고 공지도 얘기하고 세법도 얘기하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에서 했죠? 뭘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부동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전에 토, 간, 농자, 도, 주, 상, 공, 노, 주, 전용주거, 1, 2, 일반주거, 1, 2, 3, 준주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지구는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중요하지.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이미 암기했잖아요. 이분 얼굴 보면서 뭐라고요? 경미, 포시계, 거치, 방방, 특 이미 암기됐고 세 번째 용도 교육하면 개, 시, 수, 도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제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뭐 전기, 수도, 가스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247페이지 보면 기반시설에 빠졌으니까 이제 책에다가 지금 책에 프린트에다 좀 해줬어요. 개략적인 거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 군, 계획시설. 자, 그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제대로 읽나 뭐 읽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 동글뱅이 같은 뭐라고요? 네, 도시계획시설.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계획시설. 평소에 읽을 때는 평소에는 항상 점 찍고 군 그러면 군 빼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군에서는 군계획시설.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도로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공원, 청사, 주차장 전부 다 그런 게 우리 여기는 철도 이런 거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서 1번 단계별 집행계획 그 말 나오는데 앞전에 우리가 바로 앞전주에 무슨 설명했냐면 앞전주에 자 여기에다가 우리 여기에다가 도로를 하나 만듭시다. 도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요? 기본계획에서 여기다 도로 하나 만들자라고 기본계획이 방향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기본계획이 방향 잡으니까 관리계획이 방향 잡은 거 그대로 뭐 했어요? 그대로 집행하겠다 나왔어요. 관리계획에 집행했다 그 말은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몇 미터 해가지고 도로라고 결정 고시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이 부분 도로라고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죠. 공사를 사업을 하고 사업 시행하고 뭐 받아야 그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준공 검사 받으면 도로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앞전치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해보자 그런 얘기 안 했나요? 했죠. 도로 결정고시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자고요? 공사합시다. 지금 얘가 이겁니다. 기반시설에 설치, 정비, 개량. 그럼 이제 공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1번 단계별 집행계획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에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어디가 하나의 도시요? 예. 서울특별시 그러면 날새니까 특별시 줄여가지고 또 누구라고요? 광역시 또요? 예. 특별자치시 또요? 특별자치도 또요? 시 또요? 군 또요? 없는 거예요. 도시에 보면 알아야 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도로 만듭시다.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하자. 백날 결정해도 공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만들자고요? 도로를 만들자고 뭐 했습니까?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럼 공사를 해야죠. 공사를. 도로라고 이제 결정 고시했으면 이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뭐 하냐 그러면 자, 이 도로 만들려면 여기서까지 도로 만들려면 저기 있는 저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남의 땅을 갖다가 도로 만들 거니까 취득을 하려면 그냥 땅 뺏어와요? 보상은 해야 돼요. 보상은 해야 되죠. 보상하려면
돈 얼마 들어간대요? 500억. 500억 재원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 상황을 보면서 이거 당장 필요하냐? 아니면 3년 뒤에 필요하냐? 5년 뒤에 필요하냐? 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가 되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어떻게 재원 조달할까? 이거 500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국회의원 바짓가리 붙잡아가지고 지원을 받아낼까?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보상할까? 이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시기가 언제쯤이 맞을까? 설치 시기를 결정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설치 시기를 결정하는 계획. 언제 한다? 시기가 언제다? 이 계획을 만드는데 이런 계획을 보고 우리가 빨리 할래? 늦게 할래? 무슨 계획이요?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 언제 집행해요? 저기에 집행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한다. 근데 왜 단계별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시기가 좀 빠르냐 늦냐 해가지고 1단계하고 2단계인다네요. 빠르냐 늦냐. 1단계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겁니다. 3년 이내 시행하는 것은 1단계. 2단계다 그러면 3년 이내가 1단계고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 그런 거. 몇 단계 나눴다? 1단계, 2단계. 몇 단계라고요? 1단계, 2단계.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계획이요?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걸 보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빨리 하는 거. 3년 이내 하는 것은 1단계다.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다. 3년째 하는 것은 몇 단계요? 근데 3단계는 없어요. 3단계는. 3년 이내에 하면 1단계고 3년 후에 하면 2단계고 3년째 하는 것은 1단계로 들어가세요? 2단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얘는 이내고 얘는 후네. 나중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내, 이전, 이상, 이하. 그러면 저희가 지금 후도 있고 전도 있고 미만도 있고 초과도 있고 넘는 이런 말 쓰는데 이내, 이전, 이상, 이하, 이후도 마찬가지네. 이후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있는 거 기산점 찾을 때 그 숫자를 포함합니다. 이자가 있는 건 숫자 포함하고 후, 전, 미만, 초과, 넘는 그 숫자를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 시행, 3년 이후 시행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3년 이내 시행이 언제까지? 3년째까지고 3년 후니까 정확히 말하면 4년째부터. 그러니까 3년째 하는 것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까요? 질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니까 물어봅니다. 나오니까. 아니 나중에 저런 게 나와요. 넘느이냐 이상이냐 초과냐 해가지고 말 살짝 바꾸라.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개념도 알려줘. 그럼 먼저 이제 이거 합니다. 이거 자 도로가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뭐죠? 설치하자고요. 설치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한다? 이것부터 한다. 뭐부터요? 단계별 집행계.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봐요. 1번 단계별 집행계. 자 1번 의입니다. 의 단계별 집행계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계략적 연차별 집행계획, 즉 설치 시기를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왜 단계별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러면 1단계, 2단계 두 가지 구분하니까 단계별입니다.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단계별. 어떻게 구분했다고요? 3년 이내 좀 빨리 하는 거 그것은 1단계. 3년 후 늦게 하는 거 그것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그 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계별 집행계에서 언제 하기로 했냐 이것은 3년째 하기로 했다. 그럼 3년이 됐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게 2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입니다.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합시다.